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문법 특강을 진행하실 텐데요. 문법 특강은 총 3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가정법과 그 다음에 준동사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맞추셔도 26문항에서 18문항이나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한 번 강의로 여러분들께서 A부터 Z까지 다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제 포인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GTF 레벨 2는 아주 감사하게도 Progressive Tense, 진행 시제만 출제를 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 이유는 선택지에 단순 시제는 무조건 오답이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 시제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제만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며 진행 시제는 어떻게 생겼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면 am, are, is, 그 다음 ing, 그 다음에 과거라면 was, were, ing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런데 단순 진행뿐만 아니라 완료 진행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나 영어를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수학처럼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여러 번 쓰면서 이 형태를 조금 암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총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씩만 출제가 돼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하나씩만 등장하고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하나씩 등장해요. 와, 이런 시험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제 문제는 그냥 눈 감고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어법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험에, 모든 회차의 시험에 쉽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험에서는요, 내가 분명히 단서를 확실하게 암기를 했더라도 단서가 없이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한두 문제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헷갈리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극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속어법입니다. 기존에 등장했던 게 등장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속어를 하다 보면 내가 헷갈렸던 문항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제 문제랑 가정법 문제랑 슈드생략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6개만 나오는데 왜 나는 7개지? 라고 숫자를 체크를 하신다면 내가 실수했네 라는 이 실수 포인트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암기예요. 사실 우리가 어학시험이고 아무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공식 자체를 암기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걸 적용할 수가 없다면, 이게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외울 때 제대로 암기하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시제 오버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 그래서 현재 진행은 am, are, is, ing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서 따라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Now, right now, currently, at the moment, as of this moment, at present, presently. 지금 다 이 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now나 currently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ing 사이에 선택지에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까요. 선택지를 빠르게 봤을 때 now나 currently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현재 진행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과거 진행은 was, were, ing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was, were, ing 이 패턴 중에서도 특별히 과거 진행은 접속사를 끼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체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속사, 주어. 이 접속사는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가 해당이 돼요. 시간 접속사는 when, before, as soon as, until 등등이 있겠고요. 조건 접속사는 이제 i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절.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가 등장하면요. 미래를 선택하시면 돼요. will be ing.
그런데 과거 시제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과진을 선택하시면 돼요. 과진이 바로 was, were, ing죠. was, were, ing입니다. 이것만 외우면 끝납니다, 여러분. 접속사 등장한다고 해서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접속사가 나오면 바로 세모를 치시고 주어 다음에 동사의 형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거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다만 불규칙 동사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 자체가 복수 형태거나 그 다음에 복수 형태 동사를 취하는 이제 그런 대명사의 경우에는 자, come, came, come 이런 식으로 이제 3단 변화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d, ed, ied가 과거 형태로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ame이랑 come을 적어도 우리는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 동사들이 만약에 난 헷갈려 하는 수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계속 기록하시고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서 변화 형태들을 익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시제부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나 이거 또 해야 돼. 옛날에 배웠는데 또 까먹었어.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또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오는 동사들을 패턴을 조금 기록만 하셔도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래 진행 시제로 가볼게요. 과거 시제에서 빼먹은 거 하나 있어요. ago, yesterday, last 시간 표현, 그리고 while 다음에 주어 빈칸. while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사실 동안에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의 진행의 느낌을 또 같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이 패턴을 여러 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한 번 보고 문제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저랑 함께 훑고 나서 한 번 적어보시고 나서 아니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적어보시고 나서 문제 접하시면 시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미래 진행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접속사, 주어, 현재 동사. 자,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규칙임자 약속이에요. 자, 이런 시간부사 접속사와 조건절에서 조건부사 접속사에서 이제 현재 동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은 미래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규칙이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will be ing가 정답으로 채택이 된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서가 tomorrow, next 다음에 미래 시점이 많이 등장하며 in, until, by 다음에 미래 시점이 등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순 진행 이해되셨죠? 근거가 없는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변 시제를 보고요. 두 번째는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완료 시제로 가겠습니다. 진행 시제 중에 완료가 적용되는 건데 사실 이 완료의 의미가 여러분 딥하게 들어가자면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보통 이 완료 시제를 쓰는 완료에서도 완료 진행 시제를 쓰는 경우에는 조금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간 동안의 계속됨을 나타내고자 할 때 동작에 뭔가 강조를 할 때 이 완료 진행을 많이 씁니다. 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공식이에요. 자, 완료 진행의 형태와 공식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완료의 형태부터 체크해 볼게요. has, have, 그리고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가 존재해요. 자, 이제는 나는 영포자다, 영어 너무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과거 분사가 등장해서 여기서부터 또 멘붕일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단 변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검색을 하시면 정말 자료 많을 거예요. 동사의 3단 변화 형태 중에서 마지막 3번째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로서 has, PP가 결합하여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진행 시제를 입혀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ing를 입히면 has, have, 자, 그대로 내려오고 비동사의 PP 형태는 bean이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bean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헷갈릴 필요 없겠고요. 맨 마지막에 항상 ing로 끝납니다. 자, 외워주셨죠? has been ing, have been ing. 따라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읽어볼게요. has been ing, have been ing. 자, 그 다음에 단서로 가봅니다. since, ever since, 그리고 for 숫자 기간이 대표적으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진행의 단서예요. 자, since 과거 시점, 그리고 주변 시제 현재,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되어 온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since는 우리가 아까 단순해서 외웠던 이 접속사랑 별개로 하나의 세트로 완료의 단서야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since 주어 과거 동사가 등장해도 과거를 보고 얘는 과거 진행이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완료로 보시는 거예요. 자, ever since 그 다음에 과거 시점 완료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많이 적용이 되나? 여러분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구별할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으로 왔습니다. had been ing인데 과거 완료 진행은 조금 경향성이 있어요. before이나 when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과거 동사가 등장하니까 사실 접속사 과거는 과거로 매칭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거와 함께 for 기간이 등장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아요. 한 85%는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주어, 과거 동사는 과거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여기에 for이나 since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완료, 과완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완진이랑 과완진이랑 둘 다 since가 주어졌어요. 주변 단서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주변 시제를 첫 번째로 봐요. 주변 시제가 현재네. 그러면 현완진. 과거네. 그러면 과완진. 그리고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속어를 하시면 확실하게 둘 중 하나는 확실한 단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거는 속어법으로 풀면 사실 구체적인 해석 노력 없이도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 게 또 시제 문제예요. 자, 그럼 미래 완료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by the time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혹은 by 플러스 미래 시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그리고 현재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미래 시제 적용되기로 했었잖아요. 여기에 완료를 입혀서 미래 완료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미래 완료 진행의 형태는 will have been ing 형태예요. 자, 이제 조금 복잡해졌어요. 단순 진행은 우리가 그럴싸했어요. 그렇죠? 할만했습니다. 단서만 외우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접속사 주어 현재면 미래, 접속사 주어 과거면 과거.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면 되고 시점 부사들을 잘 체크하면 됐는데요. 완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for과 since예요. since 과거 시점은 과거로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로 매칭하는 주요 단서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특징, 과거 완료 진행 시제의 주요 특징,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 시제의 주요 특징을 한 3번씩 쓰고 따라 읽어보면서 익숙해지시고 나서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 거예요. 자, 6문항을 저희가 풀어볼 건데요. 하나씩 겹치지 않고 등장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1번 문항입니다. by next year. by 플러스 미래 시점이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미래 진행이 정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장은 항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Spanish for 3 years. 3년 동안 for 다음에 숫자 기간이 등장하는 경우는 완료의 단서다라고 우리가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을 합쳐주시면 will have been learning A번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완진이라고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시제 문제가 따라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26문항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요. 저는 별표를 보통 이렇게 치고 넘어갑니다. 시제만요.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주변 단서가 확실해 보이진 않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시제를 봤을 때 어쨌든 while hiking, suddenly heard, 과거고요. 그 다음에 they saw, 과거네요. overhead and realized, 그 다음에 얘도 과거네요. 그럼 확실한 것은 어쨌든 과거 시제가 매칭되는 과거 진행이나 과거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재나 단순 형태는 오답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과거 진행이 바로 매칭이
되겠지만 과거 완료 진행이 완료의 단서 없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속어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번은 스킵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이런 멘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제는 확실한데 확실하지 않아. 나는 A랑 B랑 좀 헷갈려 라고 하는 경우가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냥 별표 치고 일단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as of this moment가 바로 보이네요. 자, 바로 현재 진행의 단서 is still working. 그래서 미진은 우리가 지울 수 있겠고요. 미진이 정답인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 still이 있는데 왜 미래 진행이 정답이 아닌가요?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부사를 암기를 하실 때 확실하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still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떤 기본서에 still은 무조건 얘가 정답이다라고 기록해 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사, 언급된 부사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단서를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은 우리 한번 주변 시제를 또 봤을 때 until the upcoming meeting. upcoming이라는 키워드는 다가오는 이라는 키워드예요. 다가오는. 자, 그리고 뭔가 미래의 진행의 느낌이 바로 느껴지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접속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연습 문제를 어려운 패턴을 넣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그럼 upcoming은 다가오는 이라는 키워드예요. 주변의 시제를 봅니다. We will schedule a practice run. will schedule이네요. 미래 시제네. 그럼 확실하게 upcoming meeting, 미래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현재 진행은 이미 나왔었어. 그리고 미래인데 갑자기 과완진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래 진행이야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진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를 갔는데 우리 since 2011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since는 일단 완료잖아요. 완료 시제가 바로 정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지로 바로 왔을 때 완료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C번밖에 완료 형태가 없네요. 그쵸? 그럼 C번 바로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완료 단서가 보이면 저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안진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이제 대망의 6번입니다. 마지막 패턴인데요. For many years. 완료 단서네요. 그쵸? But her big break came when her fourth album became 과거네요. 과완진 C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휘 하나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break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break 아니면 깨다라는 의미. 그런데 big break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해석하시는 포인트로 또 우리 독해를 공략하시는 분들께서는 파트 1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phrase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3번 문항도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네, 2번 문항도요. 여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과거니까 그냥 바로 과거를 매칭하면 되겠네요. 그쵸? 과진. 그러면 이제 하나도 겹치는 것이 없이 하나씩 등장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강 진행 시제 포인트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공식을 확실하게 암기하기, 두 번째로는 속어법을 잘 적용하기. 자, 그리고 나는 아직 초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사의 형태도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진행 시제는 무조건 100점 맞기로 약속하고요. 그 다음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시리즈 두 번째 편입니다. 바로 가정법 유형인데요. 여러분 가정법은 여러분들께서 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오버뷰하고 한번 공식을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은요. 총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아주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시제도 6문항, 가정법도 6문항. 상당히 비율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 없이 100%로 맞아가는 게 우리의 또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혹은 과거의 사실을 반대의 상황으로 가정하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내가 현재의 비사실이라고 하죠. 반대의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뭐를 살 텐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반대의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가정법에서 표현해주는 시제는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적 포인트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적 포인트보다는 우리 공식만 암기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제에 더불어 가정법도 우리를 아주 너무나 문제를 쉽게 풀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문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지만 시제는 가정법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줍니다. 과거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제는 우리가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든 과거 사실을 반대로 말하든 이건 다 필요가 없이 우리는 공식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3대 3으로 구성이 되나 4대 2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앞으로 문법 문제를 풀 때 가정법을 3개씩 왜 안 나왔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게 또 가정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 풀기 전에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아예 외워버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가정법 과거 유형은 과거 완료 유형은 도치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치 유형은 요즘 트렌드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바꾸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파악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년에 한두 문제 정도의 빈도로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말하면서 현재의 결과를 가정하는 혼합과정. 자, 한국말이 너무나 어렵죠. 혼합과정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혼합과정 이렇게 3세트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가정법은 항상 if가 등장합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자, 그런데 이 과거 동사는요,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ere를 사용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는 일반적으로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ded, id가 붙죠. 불규칙 동사는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나오는 동사들은 사실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과거 동사 중에 had가 있어요. 과거 완료를 보시면 had pp가 있죠. had pp에서도 had. 자, 이렇게 had 다음에 have의 과거 완료 형태인 had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had가 단독으로 과거 동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had만 보고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체크를 하셔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요. had가 단독으로 쓰였는지 뒤에 있는 분사 형태랑 같이 결합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주절을 보면 제가 이걸 if절이라고 부르고 메인절인 주절을 이렇게 주절이라고 체크를 할게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암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f절에서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자체가 과거 시제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이따가 접할 테니까요. 자, if 주어 과거 동사에 해당하는 경우 비동사는 were,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는 규칙 동사의 경우엔 ded, id가 붙고요. 그럼 had 자체가 과거 동사인 경우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부정 형태는 didn't 플러스 동사 원형이겠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if절이 항상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적어보실까요?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그리고 if가 바로 등장해서 주어를 s, subject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과거 동사. 자, 이런 패턴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겠습니다. if 주어 had pp. 이것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이 had pp를 그대로 끌어와서 would, could, might 뒤에 넣어 볼게요. 자, 그런데 would, could, might는 조동사예요. 여러분,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것이 원칙이죠.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ad pp가 have pp로 변했네요. 그럼 공통점은 had pp, have pp, had pp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패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도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 다음에 if, 주어, had, pp. 부정 형태는 had not pp, had pp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치 유형이 또 주의할 부분이에요.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if를 생략을 해주고 주어와 had 자리만 딱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had, 주어, pp 그리고 나머지 이하의 성분들이 등장하고 주어, 그 다음 빈칸이 이렇게 등장하는 유형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had, 주어, pp가 맨 앞에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바로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한 98%의 비율로 등장하는 경우예요. 99%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혼합가정은 1년에 한두 번꼴로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혼합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과거의 비사실, 반대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if절에는 if, 주어, had, pp.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현재에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주어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중요한 것은 혼합가정 뒤에 약간의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now라는 단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주고요. 자, 그런데 now 말고 by now, for now 등의 키워드는 사실 지금 이 now, 현재라는 사실보다 좀 약간의 과거의 느낌을,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w만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우리 혼합가정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동일한 구조에서 by now가 등장한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32에서 43점 분들은요. 이 부분을 사실 무시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위주로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정법 공식을 꼼꼼하게 외웠으니까요. 바로 문제풀이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문제 우리 빈칸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니 had, 주어, pp가 보이네요. 그쵸? 이거는 바로 if, 주어, 그 다음에 had, pp의 도치형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had, pp가 적용되었으니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C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식만 암기를 하면 사실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식을 암기만 해주시면 우리 가정법 유형은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if 다음에 could가 등장했어요. 우리 당황하지 않고 could 플러스 offer, could 동사 원형 자체가 하나의 과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기로 했었죠. if 주어 과거,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예요. 비동사의 pp 형태는 be입니다. 이 형태들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would be인 B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문장 had I worked harder
자, had IPP가 등장했네요. 실제로 이렇게 도치 유형이 많이 등장하나요? 어떤 회차에서는 3개 다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정답 would, could, might, have PP 바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A번인데요. 이렇게 쉽게 단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이런 도치 유형의 문제풀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유형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어렵게 구성이 되는지를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식을 여러분들께 적어 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빈칸이 있는데요. 뒤에 문장 성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헤드가 이렇게 소문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당연히 if절이 뒤에 위치한 경우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시제일지 슈드 생략일지 가정법일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문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헤드 주어 PP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헤드 주어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죠. 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헷갈리는 경우는 여러분들 먼저 헤드 주어 PP를 빠르게 찾아봅니다. 사실 이 비율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나 1년에 한두 번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이 출제가 되겠지만 뒤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if 주어 had pp 부정 형태라서 hadn't 축약 형태로 활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they 다음에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가 이렇게 등장하면 되겠죠. 자, might have continued in 이 D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여러분. 자, 5번에서 if를 찾아야 되는데 뒷부분에 있네요. if they could afford. 여러분, could 동사 원형이 바로 과거 형태라고 우리가 암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절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D번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씩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가정의 형태를 같이 써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6번에서 먼저 같이 써보고 문제 풀이하고 전체적인 이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한번 써볼까요? if, 주어, 비동사의 경우는 were.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에 ded, id가 보통 붙고요. 부정 형태는 didn't, 동사 원형. 그리고 우리 문제 풀이할 때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도 등장했었죠. 자, 그렇다면 주절은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어수는 바뀔 수 있는데 바뀐다면 컴마는 사라진다.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것도 체크를 해볼게요. if 주어 had pp 컴마 주어 다음 would, could, might had pp를 그대로 끌고 와서 동사 원형을 만들어주면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되겠죠. 자, 두 개의 어수는 바꿀 수 있는데 바꾼다면 주절 다음에 컴마 없이 if가 바로 등장하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혼합가정의 비율은 많지 않으나 거의 없으나 그래도 적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일이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if 주어 had pp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활용했고요. 현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반부에 now라고 하는 현재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키워드까지 존재한다 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 문제는 너무나 쉬워집니다. if 세모 과거 동사니까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바로 would be를 선택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어땠나요? 공식만 암기를 하니까 우리 1번에서 6번까지 너무나 쉽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장기 기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번 적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 번 적고 암기 해주시고 바로 세 번째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문법의 마지막 특강입니다. 준동사 유형인데요. 준동사는 사실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준동사에는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분사라고 하는
이제 준동사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출제가 되고 비율도 이렇게 3대3으로 구성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오버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한글로 작성된 게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다 보면 준동사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생길 거예요. 자, 먼저 준동사는 분사가 아니라 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만 출제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3대3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준동사라고 하는 의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형태로 동사를 변형시켰어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동명사는 동사의 ing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동사의 특징은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자, 준동사에서는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투부정사 세문항, 동명사 세문항만 출제가 됩니다. 제가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각각 세문항씩만 등장하고 있다. 총 6문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는 출제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 투부정사, 동명사의 문항수를 확인하는 문항개수 맞추기. 이 부분을 똑똑하게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네 번째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32점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바로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준동사에서 애매하게 암기했다가 다 틀리는 것보다는 사실 6개 중 하나만 단순한 투부정사나 ing를 찍어서 3개만 맞춰도 우리 점수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점 분들은 나 좀 암기할 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기본서로 여러분 동사 포인트를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실 이거 암기까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투부정사,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삼형식 구조에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는 한에서 여러분들께서 문항 개수 맞추기를 적절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갈게요. 1년 24회 정기시험 중 1, 2회 정도는 투부정사, 동명사 출제 비율이 4대2 또는 2대4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드물어요. 3대3으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대3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준동사의 문제 선택지에 항상 등장하는 to, have, pp, have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사실 시제적 단서가 반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적 단서가 반영되는 경우는 일단 우리 GTF 레벨 2에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바로 소거하시면 돼요. 자, 선택지 A, B, C, D에서 have가 들어갔어요, 중간에. 그리고 PP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바로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having PP도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리스트와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법을 공부하실 때 기본서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죠. 이때 해당하는 동사 리스트를 철저하게 읽고 따라 말해보기도 하며 적어가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명사 출제 포인트, 투부정사 출제 포인트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암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요, 딱 2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 자,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단순한 ing 형태를 정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로 그리고 인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I'm in paradise 그리고 의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이 동명사를 외우게 돼요. 특별히
문법 유형 12제. 자, 12제를 풀면서 자, 한 회 한 회 제가 계속 강조해서 I'm in paradise를 같이 암기하게 됩니다. 그럼 12회를 풀 때쯤이면 저보다 더 잘 암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법 12제까지 같이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I'm in paradise 동사를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자리에 ing만 취하는 이 동사를 확실하게 암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가 한 90%는 등장하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고 동명사가 확실해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나머지 거 3개가 다 투부정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맞추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명사가 포함된 관용 표현은 그렇게 엄청 많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형태들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쓰고 읽어가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투부정사로 갑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 많이 이에 해당돼요. plan, 계획하다라는 동사죠.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미래지향적이죠. want to. 할 것을 원하다. 아직 하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이런 동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decide to. 이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사실 이제 네 번째 영역이랑 세트로, 명사투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에서 네 번째는 같이 연결하셔서 명사투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5형식 구조가 두 번째 영역인데요. 5형식 구조를 작성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공식 중 이제 네 번째 영역에 오는 게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죠. 자,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5형식에서도 명사 투부정사고요. 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명사투예요. 그러면 이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명사투로 암기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럼 5형식에서 ing는 안 나오나요? 자, 동명사 안 나옵니다.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는 없어요. 그렇다면 ing가 등장하는 경우는 다 분사예요. 현재 분사거든요. 그럼 분사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5형식 구조에서 ing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사투를 하나의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수동태 뒤에는 투부정사가 온다. be, pp, 투부정사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항상 빈칸 앞에까지는 확인하셔서 중간에 부사가 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까지 확인하셔서 정답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외 상황도 있어요. 명사를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에 예외는 be caught, catch의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BPP인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가 오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사실 이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은 독해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 조동사에서도 should, must의 이제 매칭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해석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phrase인데요. 자,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문두에 오거나 혹은 문장이 완벽한 경우 맨 후반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두 번째 유형 위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후반부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된다. 이렇게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도 존재해요. 자, 그래서 difficult to read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바로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개만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최신 트렌드인데요. eat for 비동사가 등장하고 목적어 투부정사 자, 이 구조와 to 형용사 부사 to 그 다음 enough to의 형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출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투부정사의 출제 포인트만 잘 적용을 해도 동명사가 바로 풀리거나
동명사만 확실하게 암기를 해도 투부정사가 헷갈리지 않고 바로 이거는 투부정사야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출제 포인트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삼형식 구조에서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둘 다 취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도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암기예요. 암기 베이스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가볍게 풀고 나서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봤을 때 동사가 잘 암기가 안 된 상황에서 시험장에 간 거예요. 자, discuss가 뭘 취하는지 몰라요. 자, 라고 가정을 했을 때 discuss 다음에 내가 뭐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걸 소거해 주시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agree는 투부정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취합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암기가 안 된 상태니까요. 암기만 하시면 정말 쉬워집니다. 자, 3번이에요. recommend는 ing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taking이 정답인데요. 이 recommend 동사는요. 추천하다, 제안하다 류의 동사는 다 ing를 취하거든요. 조언, 추천, 제안.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실제로 우리가 수동태로 많이 접하게 돼요. BPP 투부정사로 혹은 오형식 구조로 많이 접하다 보니 투부정사랑 뭔가 매칭이 될 것만 같은 동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삼형식 구조에서 ing를 취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We hope to visit. 미래지향적인 것. 그럼 투부정사가 벌써 2개가 등장했습니다. 그쵸? 자, 5번. suggest는 대표적으로 ing를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ing도 벌써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6로 갑니다. Ray encouraged. encourage는요, 사실 3형식 구조에서는 ing를 취하지만 5형식 구조에서는 그 3형식 동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명사투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A번 선택하면 투부정사가 다 나왔네. 그러면 1번은 discuss ing야. 3대3으로 이제 숫자 맞추기가 적용이 돼서 내가 몰랐던 걸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너무나 대단한 문제풀이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러면 실전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길이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빈칸 주변을 확인하는데요. 제가 실전 문제도 일부러 어렵게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minimize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를 내가 모르는데 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A번과 D번을 소거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갑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 allow는 3형식에서는 ing를 취합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allow도 5형식 구조랑 수동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랑 매칭되는 것만 같겠지만 allow는 3형식에서 ing를 취합니다. 5형식에서는 명사투로 그냥 가시면 돼요. 자, 따라서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문제 보니까 limit. 자, I'm in paradise에서요. 자, 허가와 금지를 나타내는 이런 어휘들은요, 다 ing를 취합니다. 허가, permit. 그리고 제가 아까 썼던 allow도 허가의 의미죠. 금지, limit. 제한하다, prohibit. ban, 그 다음 prevent. 자, 이런 어휘들은 다 ing를 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limit는 ing 바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ing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푸는 유형이 어렵지 않으려면 동사 암기를 퍼펙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ing, D번 체크할 수 있겠고요. 이제 4번으로 갈게요. ability, their ability이기 때문에 소유격 다음에 명사예요. 명사. ty로 보통 끝나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사 to 공식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투부정사네요. 투부정사가 벌써 2개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anticipate는 예상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난이도 제가 상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expect라고 하는 동사도 약간의 예상의 느낌이 있잖아요. 기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expec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의미가 비슷하나 다르게 적용되는 유일한 동사가 바로
expect와 anticipate입니다. anticipate는 ing를 취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anticipate ing가 익숙해지려면 자주 말해보세요. 써보세요. 자, 이것밖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anticipate ing, 그래서 receiving ing가 이제 두 개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첫 번째 봤던 ing 형태나 지금 ing가 limit나 anticipate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permit them. 명사투네. 투부정사가 벌써 3개나 다 나왔네. permit은 사명식에서는 ing를 취하지만 우리 오형식에서는 어떤 동사든지 간에 투부정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벌써 다 나왔네요. 출제 포인트만 암기를 해도 내가 혹시라도 암기를 못한 단어가 있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minimize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다라는 의미로서 ing, reducing이 정답이 됩니다. 자, ing가 이제 3개가 등장했네요. 자, 어때요? 문제풀이가 상당히 깔끔하죠? 자, 첫 번째로 출제 포인트가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동사 포인트를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서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신다면 준동사 유형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6문항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특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시제, 그리고 가정법, 그 다음에 준동사를 합치면 18문항이 돼요. 이 18문항에서 절대 틀리는 일이 없이 빠르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